2023년 인간공부 첫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대학 생활의 첫 수업 첫날인데 첫날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카메라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뒤통수 표정만 잡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아주 재밌었던 새로 신입생 OT 때 코로나가 아주 몹쓸 친구가 다녀서 그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약 10분의 우리 동기생들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데 길 잘 찾으셨어요? L201호가 어딘지 저도 몰랐어요. 네, 이 방에서 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R301로 안내가 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전 수업의 친구들은 전부 다 저쪽 도서관 열람실을 다녀오더라고요. 거기가 201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긴 안 써있고 길을 헤맨 거지. 아주 잠깐이지만 헤맸어요. 우리가 길을 헤맬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정확하지 않을 때, 맞죠? 정확하더라도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 그래서 우리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우리 핸드폰 안에도 다 있지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 핵심 기술이 뭐겠어요? GPS가 핵심 기술이 GPS, 그죠? GPS라는 것은 이 글로벌하게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삼각 측량을 인공위성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XY 좌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내 위치와 네가 입력한 가고자 하는 장소와 최단 거리를 계산해서 지도로 표시해 주는 게 내비게이션이니까 핵심 기술은 GPS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머릿속으로 있어요. 우리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로 향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다. GPS가 오작동을 하면 길이 엉뚱하게 안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나는 누구이고 그런 내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과목이 뭐다? 안녕, 인간공부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아니면 굳이 GPS로 길을 찾을 필요도 없고 동물들이 먼 미래를 꿈꾸지도 않잖아요. 어떤 그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 수준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그 욕구 수준이 한참 높아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 형님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전공 불문하고 다 듣게 될 텐데 어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고 또 인간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결국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그 수단 안에는 인간의 존엄이 들어있고 그 인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여러분들의 소명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 공부가 오늘 여러분들 대학생활의 첫 수업이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네, 수업을 여는 영상, 우리의 인생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제가 좋아하는 픽사 스튜디오의 업 뮤비 애니의 일부분을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배터리. 네, 할아버지가 이제 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 거죠. 모험의 꿈. 근데 살다 보니까 모험을 위해서 모아둔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전에 그 꿈꾸던 자기의 얼굴, 그 모험가를 꿈꾸던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정신이 벌쩍 나서 그때는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티켓팅을 해서 딱 가려고 했더니 이제 내 부인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행은 내가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을 때 가야지 다리가 나를 끌고 다닐 때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늦어버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먼저 엘리를 하늘나라로 보낸 뒤에 혼자 남은 거죠. 혼자.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계속 평생을 함께 해온 내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혼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집이 한 채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판이 된 거잖아요. 알박기 땅으로 저렇게 집이 놓여져 있는 할아버지의 외골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되게 안타깝게 그려지는데 결국에는 저 집이 이제 둥실둥실 떠올라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행복하게 내 부인과 함께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 부인이 떠나가고 나서의 그 쓸쓸함과 고독함과 홀로 남겨진 그 기분들이 저기 영상에서 느껴지죠.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오늘 수업의 주제가 아까 훅 지나갔는데 뭐뭐에 대하였죠? 자, 기억 안 나시죠? 인간공부 첫 번째 수업은 바로 외로움에 대하여였어요. 인간을 공부하면서 왜 외로움을 먼저 다뤄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외로움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바꿔볼게요. 네, 좋아요. 외로움.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죠. 외롭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 외로워요? 점심같이 먹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외로워요. 뻘쭘합니다. 혼자서 밥 먹으러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 왔는데 친구는 고사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외로움을 느끼죠. 그렇죠? 주말에 시간이 널널한데 남들은 다 놀러 가는 것 같고 인스타에 막 올라오는데 나는 혼자밖에 없어. 외롭죠. 외롭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근원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에겐가 자기의 마음을 좀 열어 보여야 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아주 외롭죠. 이런 외로움을 나만 느꼈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는 이러한 외로움부가 있어요.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해서 우리 영국 국민들이 외롭지 않게 하라라고 예산을 책정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 중인 거예요. 흡연만큼 흡연은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하루에 16가치 담배를 피는 것보다 외로움이 더 육체적 건강에 해롭대요. 영국 국민들은 68%가 젊은이들, 청년들이 32세 미만의 청년들이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국의 외로움 정책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요즘에 일본이 아주 외로움을 국가가 잘 책임져주는 나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독사의 문제, 그렇죠? 고독사가 아니더라도 자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외로움을 국가가 달래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의료비로 목돈이 깨질 때 미국같이 그런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수술 한 번 받으려면 막 6천원, 7천만 원씩 깨지는데 수술 못 받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건강보험이 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정책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랑. 근데 그런 건강보험이 우리들의 건강에,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외로움도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바로 어떤 자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달래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부서는 없습니다만 네. 이 정도로 외로움이 중요한 이슈구나. 우리는 이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내가 혼자야 지금. 아무도 없어. 이것과 외로운 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 있으면서도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프피들은 혼자서 잘 놀아. 하나도 안 외로워 보여. 그리고 괜히 건드리면 귀찮아해. 인프피들은 주말에 나와라. 그러면 귀찮아. 방에서 뒹굴거리는 게 훨씬 더 재밌어. 그죠? 자, 반대로 함께 있어도 매 순간 불행할 수도 있어요. 같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또 아니야. 그러니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 정도 이해 가시죠? 이런 경험 해보셨죠? 좋아요. 그래서 외로움은 순순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 야, 너 이 정도면 외로운 거 아니야 라고 나한테 충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면 진짜 외로운 거지. 내가 외롭으면 누가 내 감정을 좌지우지 하겠어요? 자, 이런 전제로 오늘 외로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를 약간 좀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낭송을 해주십니다. 이분께서 한번 들어볼까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삽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오늘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간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람이 외로운데 외로우니까 사람이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외로웠구나. 하느님도 심지어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데 네, 마이크가 근데 제가 조금 큰 소리로 육성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을로 내려온대요. 우리 꽃대도 뒤에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아주 옛날에 접하고 나서 산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일 때 이 시의 생각이 나더라고. 쟤도 외롭구나. 참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왜 수선화일까요? 수선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나?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 최근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수선화예요. 근데 외롭기 때문에 수선화는 아닌데 그 영화에서는 네. 이 수선화가 왜 수선화일까라고 해서 정호승 시인의 강의를 좀 참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이 수선화, 여기 수선화예요. 이게 뭐냐면요.
에코라고 하는 소리, 노래의 요정이 지독하게도 사랑했던 청년 누구? 나르시스. 나르시스를 사랑했어요. 너무 꽃미남이었어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엄청 도도하고 완전 차도남이야. 그래가지고 전혀 사랑을 받아줄 생각도 안 해서 에코가 계속 눈물로 구애를 하는데 결국 들어주지 않자 동굴 안에 사랑한다라는 에코 메아리로 남아 죽었어. 결국에는 메아리만 남고 사람은 죽어버렸어. 죽음의 신 네메시스가 에코가 죽은 거를 보고선 너는 왜 죽었냐고 하니까 아주 나는 억울해 뒤지겠다고, 아니 뒤졌지 이미 억울해 죽겠다고 하면서 저놈이 내 사랑을 끝까지 안 받아줘서 나는 울다가 죽어버렸다. 네메시스가 불쌍한 거야. 그래서 너 소원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에코가 뭐라고 했냐면요. 무서워. 네메시스가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랑에서 깨어지게 해달라고. 이 정도면 복수가 되겠죠. 저렇게 얘기해요. 네메시스가 저 기도를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들어줬어. 그래서 그는 오직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끝까지 보답받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를 내려버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언젠가는 그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겠지만 이 나르시스는 절대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죠. 자기애적, 지독한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무언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기와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자기랑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그 자기의 물그림자를 보고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더라. 왜 수선화인지 모르겠지만 수선화. 그래서 수선화가 갖고 있는 꽃말이 뭐 지독한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좋아요. 이런 외로움, 자기를 사랑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외로움이 이 시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인공은 인간 공부입니다. 고민.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혼자 애태우는 사랑도, 둘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도, 타인을 향한 사랑도, 강인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사랑도 모두 외로운 게 아닐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외로움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굳이 제 생각에 여러분들 맞추지 마세요. 수선화는 외로움의 상징이었구나. 그래서 수선화를 향해서 외로우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다. 삶은 처절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오늘도 나는 외로웠어. 하지만 오늘도 난 견뎠어가 우리의 삶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사람들이 날 사랑해 주질 않아. 하루 이틀 외로움에 시달릴 때도 있고요. 몇 년을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막 재밌게 막 오리엔테이션 했잖아요. 막 재밌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서도 그 안에서도 혼자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분중 안에서의 외로움. 부부가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는데도 이상하게 말이 통하지 않고 감정이 서로 공감되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그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외롭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참 안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주 일부 사람들, 어떤 인프피 또는 히키코모리, 사람들이 귀찮아 다. 왜 자꾸 인프피? 아니야? 왜 아까 왜 인프피라고 그랬어? 왠지 인프피 같아? 그런 적 없어? 아, 미안.
여러분들 인프피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저는 아주 인프피를 사랑합니다. 네. 아니, 극단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딱 질색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외롭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그들도 외롭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외로운 감정은 참 쓸쓸하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나만 외로운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좀 쪽팔려. 쪽팔린다. 이건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저도 때로는 그 타이밍 놓치면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다 밥 먹으러 가면은 혼자 식당에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겠는 거야. 왜 사람들 다 나 쳐다보고 왜 저 신부님은 혼자 외롭게 다니지? 하는 것 같은 거야 왠지. 그럴 때는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소심해지는 그런 삶을 지금도 반복하고 살고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곁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누구죠? 가족. 단 한 사람이라면 맞아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밖에 없거든.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 그런데도 나르시즘처럼 그 나로부터 무언가 만족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수선화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외로운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외로워 본 경험, 지금 외로운 사람 손 못 들지? 지금 외롭다고 하면은 최근에, 어저께, 그저께 언제 외로웠어요? 우리 영상으로 지금 만나는 우리 코로나 걸린 친구들 외롭죠? 뭔가 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외롭죠? 가족들이 나 때문에 코로나 옮을까봐 방에서 지금 격리하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렇게 혼자 방에 딱 있을 때 격리당할 때 외롭죠. 하지만 그때보다 좀 더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 그렇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인간 공부는 결국에 철학이에요. 마르틴 하이데거, 윤리 시간에 들어봤죠. 독일의 철학가 하이데거는 존재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인 und Zeit,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야. 내가 선택한 세상이 아니야. 내가 만든 세상 당연히 아니지. 근데 눈 떠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세상에 피투된 존재라고 하잖아요. 피투. 던져짐을 당했어. 던져짐을 당했어. 세상에 던져졌어 내가. 롤코 아세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알아? 국민학교 나왔나 혹시? 그건 아니지. 롤코는 롤코 3 안 해봤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막 놀이동산 만드는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뭐예요 제목이? 놀이동산 만드는 게임 해봤어? 안 해봤어? 막 끄떡끄떡했잖아. 옛날에 제가 롤코 대회도 했는데 학교에서 놀이동산을 제일 멋지게 만든 팀에게 에버랜드 상품권 탁 쏘는 거야. 5명 막 놀러가고. 한번 해볼까? 내가 제일 잘할 텐데. 네,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보면요,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고용인들을 고용해요. 청소부, 이렇게 인형탈 이런 거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찍기를 갖다 탁 놓으면요, 탁 떨어져가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 바로 쓰레기를 치우고 인형탈로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요. 그렇게 던져진 존재, 던져진 존재가 우리란 말이야.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적이 없고 내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롭단 말이야. 그래서 자의는 하나도 없었어.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말이에요. 내 의도나 취향 따위는 전혀 고려받지 않았어. 이 상황 안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지금 살긴 살아. 근데 지금 정확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외로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꽃대를 선택했고 인간 공부는 1시부터 3시인지 3시부터 5시 그거밖에 선택을 못했지. 미안해요. 네. 선택권을 안 줘서 과목을 선택했고 오늘 점심 때 뭘 먹지? 선택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 살아가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실존적 자각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던져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어떤 사람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것을 실존적 자각이라고 한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실존적 자각을 느껴야만 내가 기획해서 투사할 수 있어요. 이걸 기투라고 해요. 기투. 나는 피투 당한 존재지만 이제부터 그게 아니라 기획을 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삶의 의미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닌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걸 뭐라고? 기투. 기획투사. 자기가 무엇에 의미를 두고 기획을 해서 투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 어려워. 근데 이게 플래닝, 프로젝팅인데 조금 말이 어렵지만 그냥 하이데거가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기획, 의미대로 살아간다는 게 투사. 이렇게 기투하는 존재다. 그래서 존재의 외로움을 어느 수준 극복할 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아니구나.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앞날을 향해 스스로 기투함으로써 새롭고 변화된 상황을 창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던져진 곳이지만 내 상황은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뭐 이분이 이 말만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외로움인데요. 장폴 샤르트르는 프랑스의 약간 하이데거보다는 늦은 시대 분이지만 똑같은 천재예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과 이 웹툰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저 타인은 지옥이다도 그 택시기사가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대사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왜 지옥이냐? 중요합니다.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가 있어요. 세상에는. 즉자적 존재는요. 얘는 리모컨은 내일 모레 글피에 얘는 뭐죠? 리모컨인 거예요. 이 의자는 내년에는 뭘까요? 의자인 거예요. 이게 즉자적 존재. 여러분은요? 내일 모레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다를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라고 한 거야. 미안해. 난 다르다고 한 줄 알았어. 대학에서의 첫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과 첫 수업을 들은 여러분은 다른 존재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난 엄청 찌질해. 1년 동안, 아니야, 고등학교까지 찌질하게 살았어. 그 찌질한 내 모습을 이 대학까지 가지고 와서 그래, 나는 내 정체성이 바로 찌질함이야 라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듣고 보니까 너 고등학교 때 찌질이 살았다며.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학폭 그런 거 뭐 더 글로리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이어가잖아. 그지? 그런 지옥 같은 삶 말고 진짜 지옥이네. 지금 우리 삶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삶, 게으른 삶, 거짓된 삶, 뭐 낭비하는 삶, 뭐 또 욕구대로 사는 삶, 이 삶을 살았던 말든 지금 내가 오늘 기획해서 투사하는 삶이 과거와 영향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대자적 존재라고 하는 대자적 존재. 자,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구멍가게에서 어떤 아이가 필통을 훔쳤어요. 주인이 나와가지고 멱살을 붙잡더니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랬어. 그때 샤르트르는 생각한 거야. 이 아이는 과연 도둑놈일까? 자, 도둑놈이라고 인격을 부여했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필통을 훔친 건 사실이야.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도둑놈일까? 다시 말해,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도 도둑놈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즉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도둑놈! 이렇게. 얘는 리모컨! 그건 맞아.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대자적 존재, 상대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즉자적으로 대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웹툰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간 인간은 과거와 다르게 존재가 가능하고 미래 또한 현재와 다르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관계의 기대 강도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말아라. 관계의 기대 강도를 낮춰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충분히. 근데도 너무 머릿속에서 관계의 기대를 높게 갖게 되면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친구가 없어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외로움을 자초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살아간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네,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네, 고마워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네, 그래요. 키가 작은가 큰가는 비교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물론 대한민국 뭐 남자 표준 키 이거 말고요. 이것도 비교잖아. 내가 큰지 작은지는 비교했을 때만 알 수 있고, 잘난지 못난지도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비교를 기준으로 삼아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외로워요. 네. 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닌 비교에 있을 때 우리는 외롭다. 우리는 존재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좀 어렵죠. 네, 조금 구현을 할게요. 네. 비교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아닌데 더 잘난 사람 곁에서 나는 못나 하다 보면 진짜 못나지는 경우, 진짜 못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네. 요거를 요분은 관계의 외로움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외로움은 제가 존경하는 로빈 윌리엄스 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께서는요,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일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더 끔찍하다.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과 오늘도 나를 살아야 돼. 세상을 혼자, 이분은 혼자 생을 마감했거든요. 결국에는 너무 안타깝게 자살하셨어요. 네. 이것보다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결혼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랑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를 외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끔찍한 일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외롭게 하진 않았을까? 이 생각을 왜 안 하고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말씀 들어볼까요? 나한테 그런 의미를 주면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약간 대의적이거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 나는 불가능하다. 제가 그 부모님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생각을 지금 아주 짧은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왜 회의적인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를 잘 많이 나고 있어. 그 옛날 가사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거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삶이 근본적으로 외로운 것이 그것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다른 사람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되게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치는 않지만 깊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좀 있으면 되게 세상이 밝아요.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노력을 하는 그만큼만은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요,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대충 알잖아. 모쏠이라도 사랑을 꼭 그런 거, 모쏠이야? 왜 자꾸 쳐다보니까 인프피에 모쏠에 되게 막 외로워 보이는데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외로움 찾아와? 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사랑의 감정이 뭔지는 알잖아요. 하지만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할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인 것도 맞잖아. 그래서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내가 생각할 순간이 와요. 이제 널 알겠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나는 너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1도 없구나. 이거를 동시에 알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부모님을 이해 못하고 맨날 나에게 무뚝뚝하고 정말 폭력적인 말씀만 하시는 내 아버지를 이제선 이해할 것 같아.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자라오신지를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알게 됐어. 이제는 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온다면 굉장히 철든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새롭게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왜? 1도 모르니까 다시 이제부터 알아가야겠구나. 이해해야겠구나. 근데 그 전에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만 했던 순간에는 끝까지 아버지를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런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렇게 되면 그 언어가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어서 나도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만큼 노력하고, 그래서 1도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 다음에 다시 관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수록 더 단단해져. 부모님이 반대하면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원수지간의 사랑이잖아요. 원수 집안의 사랑. 얼마나 죽음을 초월했잖아요. 반면에 내부의 균열에는 엄청 약해. 진짜 말 한마디 두 마디로도 충분히 깨질 수 있어. 그렇게 사랑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무슨 전쟁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역사의 비극 안에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랑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주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런 어떤 좋은 소설들이 있어요. 나중에 살면서 접해보도록 합시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영화 있어요. 그게 저기 예능 제목인가? 있는데 영화도 있어요. 이태리 영화 아주 좋은 영화. 자, 이거 뭐죠? 어린 왕자 읽으셨어요?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1학년 때 읽어보시면 좋아요. 어린 왕자.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셨다면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동화예요? 아니에요? 아동용이에요? 성인용이에요? 성인용. 사실 이 질문이 어린 왕자라는 아주 엄청난 작품의 가장 이해를 못한 질문이에요. 제 질문이 지금. 어린 왕자는 아동용이에요? 성인용? 이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야, 저 책은. 우리는 제가 이걸 안 보여주고 얘기했구나. 아동용인가 성인용일까? 어린 왕자는요, 어른 안에 있는 인간 내면의 아주 순수한 자아를 뜻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거든요. 오만한 사람, 허영꾼, 높은 만족,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주정꾼, 돈만 아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노동만 하는 사람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요. 어린 왕자가 점점 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외로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무 외로워. 이 어린이가 어른이다라는 이분법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다면 어린 왕자는 그걸 깨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가 어린이고 언제부터 어른이에요? 민증 나오고 그럴 것 같아 진짜? 참이슬 주세요 할 때부터는 아닐 것 같잖아 왠지.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아직 어린인가 어른인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뭔지를 물어보는 책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 어른들은 일단 척한다는 거. 그런 척, 있는 척, 잘하는 척, 만족한 척을 하는 어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아, 이게 어른이와 어른이 다른 점이구나.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면 언젠가 어른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어른이 되면 더 단단해지고 내가 잘 살고 더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았지만 그러게 아니었다. 결국에는 내가 20살이 딱 되면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어른 이게 아니고 내가 어른인 척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거를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어른으로서의 나에게 기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제 야 대학생 됐으면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기대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어른인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하다? 외롭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 의무, 책임이 많아져서 나는 점점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하는 척 해야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잘난 척 해야 되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다 보니 엄마 손 파이처럼 이게 막 쌓여가는 거야. 그 감정들이 폭발하는 거야 이게. 겹겹이 쌓여있는 어른처럼 보이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것은 작은 충격에도 박살나 버리구나. 그래서 어린 왕자 결국에는 지구라는 별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친구가 온다면 정말 너무나도 나는 1시간 전부터 즐거울 거야. 뭐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푸티 프랑세라고 하는 이 어린 왕자는 인간 내면 안에는 지독한 고독이 있고 이 고독이 왜? 자꾸 있는 척, 어른인 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지적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책을 해설해 드려도 이건 다가 아니에요. 이 책이 갖고 있는 깊이와 넓이를 생각한다면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공부에서는 나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잘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척하지 말고 그냥 실패하고 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자, 더글라스 쿠플랜드라는 독일의 작가는요. 기억하라.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혼자 있어야 될 때이다. 자, 이게 이제 외로움에 대한 결론 부분인 거예요. 아, 외로워. 이때는 내가 혼자 있어야 될 때. 왜? 외로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했을 때 존재해요. 고독이란 개념이 갑자기 나오는데 외로움과 고독은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반대. 외로움은 내가 고립되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고독은 내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 현대인은 고독을 잃어버렸어요. 고독할 틈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저는 미사 준비를 하거든요. 한 45분 정도 미사 준비를 하고 미사에 가서 미사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밥을 먹고 미사가 하기 전까지는 아니지만 후부터는 다 미디어로 채워버렸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강의를 좀 더 듣고 아니면 뭔가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아니면 무슨 음악을 조금 더 듣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 이 결론은 하루 종일 고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없을걸 나보다. 나는 그래도 2-3시간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모든 것을 남의 생각, 남의 이야기로, 남의 노래로 채워버리면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왜 그렇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외롭기 때문에. 고독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뭐가 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네. 고마워요. 끄떡끄떡해줘서. 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고통스러워, 쓸쓸해, 뭔가 텅 비어 있어. 쓸쓸함, 내 혼자 있을 때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뭘까요?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멋있죠? 네. 아마 내가 한 말이라면 박수를 치라고 했을 텐데 저분이 한 말씀이라 멋있어요. 네. 이게 반대말이지 뭐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즐겁지? 즐거워. 근데 정말 이렇게 혼자서 남들과 차단하고 살라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제 생각, 외로움은 수동태지만 고독은 능동태구나. 완전 반대구나. 주어지는 것과 찾아가서 선택하는 것은 반대니까요. 네,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외로움은 같이 있어 나와 함께 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을 때 온다. 목적이 없을 때. 삶의 목적, 이 일의 목적,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의 목적. 같이 있어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외롭다.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이것도 좀 마음에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더라라는 경험도 있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빈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대요.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 빈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아요. 부귀 영화로 채우고 권력과 지위로 채우고 뭘로든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 외로움을 느끼며 세상을 떠나갔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 빈 구멍을 뭘로 채울 것이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생각이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만드신 어떤 분이 있다면 나의 빈 구멍도 같이 만들었겠네. 그럼 빈 구멍은 뭘로 채워야지? 그 만드신 분으로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 미래, 소명 이런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겠죠. 내 마음의 빈 구멍. 이것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채워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인식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와 홀로는 다른 것 같아요. 혼자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거고 홀로. 그것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외롭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홀로 서세요. 홀로. 고독을 선택하시고 추구하시고 이거는 계속 우리를 외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없을 때 외로운 것보다 결혼했을 때 외로울 때가 더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하고 내가 상대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난 너의 소유물이 되고 싶어. 이거는 어떤 진짜 막 빡센 사랑의 그런 경우 그런 걸 제외하고 그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게 곧 바뀌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로울 때가 더 많아져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결론. 홀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홀로 서라. 홀로 서는 게 오늘 인간공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홀로 서는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외로움을 느끼고 또 한번 홀로 서보고 또 그래도 외롭고 이게 사실 인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외로움으로 준비한 이유를 좀 아시겠나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인간 공부를 약간 찍먹해 보겠습니다. 네. 뭘 다룰 것이냐? 오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외로운 것이었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가면서 외로움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거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 엎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말까지 가면은 뭐지? 나 뭐 배웠지?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주관이 생겨가면서 오셔야 돼요. 그래 그때 가서 막 그냥 뭐 PPT 보면서 막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면 LMS에다가 그날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PPT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가 PPT를 처음부터 안 드리는 이유는 전공 과목과 다르게 거기다가 뭐 메모를 달고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의 흐름대로 좀 가면서 그런가? 그렇구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질문. 오케이? 질문. 그럼 또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게 대학이야. 그게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다. 물론 토론의 시간이 있지. 근데 지금 이거는 토론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리되어져 있는 학설들과 어떤 저의 생각, 가치관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소화를 해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토론의 시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시고 LMS PPT를 참고하시고 자, 기술, 인간과 로봇을 구별 못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 특이점이 언젠간 온다. 그게 2050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그냥 와버렸어 지금. 작년 11월 달 챗 GTP가 나오면서 그냥 특이점이 와버렸어. 지금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직 챗 GPT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챗 GTP로 과제를 제출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챗 GTP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앱, 뭐 음악을 작곡하고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과 저는 이번 방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보다 AI에서 앞서갈 수도 있어 지금.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큼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지 챗 GTP가 지금 버전 3.0에 3.5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4.0이 나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리고 그럴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엄. 로봇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차지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존엄. 우리의 존엄이 과연 뭘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를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 우리가 지금 경제 물질 문명에서 살면서 서로가 다 윈윈이야. 윈윈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윈윈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를 따로 살펴봅니다. 시장 경제 사회에서 서로가 윈윈이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윤리입니다. 윤리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진화. 우리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어떻게 지내해 왔을까? 진화 생물학, 뭐 철학적 진화, 사회적 진화, 뭐 이런 것들, 철학적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유.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나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유라는 게 뭘까? 고통. 아니 신이 있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게 신이 있는 거 맞아?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야 하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은 인간학의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행복. 내가 행복해본 건 언제였을까? 내가 마지막에 행복했던 건 언제지? 그때 난 뭐 했지?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행복은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합니다. 남은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같이 해보는 시간. 그다음에 사랑. 사랑은 좋은 거, 사랑은 행복한 건데
사랑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거는 사랑이 아닐까?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미 노래를 부르셨지만, 네, 임창정 씨는 힘든 것도 사랑이다. 좀 제가 꼰대처럼 말하자면 힘든 게 사랑이다라는 말까지도 한번 서로 나눠보는 시간. 사랑. 존재.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피투된 존재라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아가는 거. 이게 존재입니다. 생명. 살아있다는 건 뭘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뭐 생물학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고요. 이제 그럼 죽음이 마지막 시간에 종강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이러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좀 다 꼼꼼히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못 배운 것도 많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드는 시간 또는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약 45분 정도 주어지고요.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제가 이 관련된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광고,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좀 핫한 테마들을 가지고 이게 우리들의 어떤 전공 아니면 우리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과 좋고 나쁘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뭐 이런 것을 다루는 영상 보는 시간입니다. 35분간. 그다음에 15분은 이건 선배들이 다 지금까지 고맙고 감사하다고 맨날 얘기, 이번에도 또 졸업식 때 또 들었는데 생활 예절. 이게 여러분들이 예의절을 지켜야 되나? 에티켓이 있어야 되나?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킨다면 누군가 눈살을 찌푸렸어. 그건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인간 공부 때 그거를 가르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했고, 이거는 선배들이 다 고마워해요. 와인 예절, 뭐 음주 예절 이런 거 실습도 해가면서. 놀라셨어? 소주 한 잔 꺾으면서 어떻게 짜는 어떻게 하는지, 술을 어떻게 따르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술에 대한 역사를 쫙 또 해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졸업생들도 생각합니다. 네, 요게 인간 공부고요. 자, 평가. 주제에 대한 통찰을 평가하는 중간고사 20%는 과제로 대체됩니다. 중간고사를 실제로 보진 않아요. 과제는 부담 없는 거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과제 언제 주세요 라고 굳이 안 물어도 때 되면 드릴게요. 네.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기말고사.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PPT로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제가 PPT를 한번 보면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를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나중에 유리합니다. 기말고사 때. 자, 저는 출석 점수가 20%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수업의 충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병결, 아파서 병원 진료받으면 못 오잖아요. 진단서 띄워오잖아요. 진단서를 띄워다 주시면은 결석 점수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총 4번 이상 빠지시면은 그 과목은 F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진단서가 있더라도 때론 아닌 과목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게 규정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10번을 빠지고 4번을 참석했어. 나 이번에 진단서 냈다, 통과다. 이거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4번 참석하고선 수업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4번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저는 마이너스 1점 드리고요. 지각, 이제 제가 출석을 부르는 시점. 그래서 제가 살짝 늦게 불러. 처음에 오프닝 좀 하다가 출석 살짝 늦게 부르니까 좀 늦어도 괜찮은데 늦지 말고 그렇다고. 출석을 부르는 시점에 안 계시면은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다음에 수업 중 이탈. 이제 일어나서 나가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화장실 그냥 가기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수업 중 끝까지 안 돌았다 그러면 제가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하니까 마이너스 1점. 자, 수업에 참여도 뭐냐면 막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손 들고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면 돼요. 이모티콘. 그럼 제가 수업 끝나고 이모티콘 보낸 사람들을 여기다 표시해. 다. 그러면 별이 막 15개야. 한 학기 동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별을 다 계산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이끌거나 하신 분들에게 별표를 드려서 별표가 제일 많은 사람 상위 10%
평점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려요. A0 받으신 분은 A뿔, B뿔 받으신 분은 A0 이런 식으로. 이거 꿀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A뿔 처음부터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저는 A뿔을 굉장히 안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A뿔은 극소수에게만 준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A뿔인데 왜 A0로 주시나요? 라고 이의 신청하시면 제가 A뿔인 답안지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아, 예, 그러면서 항상 꼬랑지를 내리시는 경우들이 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번호 좀 따고 싶어요. 네, 전화번호를 좀 저에게 저장하시고 먼저 2028-3108 맞지? 내가 옛날에 이거를 2028-3028로 적어가지고 3028님한테 폭탄 문자가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자, 전화번호 김승주 신부님이에요. 저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청주 율량동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누구 요셉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그것도 저장해 놓을게요. 제가 저장하기 위해서 문자 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무슨 제가 어디 이 번호 유출하지 않으니까 개인정보 동의서 안 받아도 되죠? 그냥 번호 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수법으로요. 지금 친구가 몇 명이냐면 얼마 안 돼요. 카톡 친구 얼마 안 되는데 3,612명밖에 안 돼요. 전 시간하고 지금까지 하면 3,700명 되겠네. 그래서 원주 행구동에 살잖아요. 그럼 제가 원주 행구동 가면은 나 원주 왔다. 딱 전화할게요. 그렇다고. 아, 고맙네. 다 보내주셔서. 보내기 싫은 사람들 안 보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너는 왜 나한테 번호 없어? 그러면은 그때 보내면 돼요. 네. 제가 저장하는 이유는요. 공지는 개인톡으로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거나 제가 LMS에다가 뭔가 질문을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올린 글을 보고 여기다 피드백 드리고 그다음에 뭐 좋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 영상도 추천해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맺는 거고요. 이 번호는 제가 딴 데다가 안 가르쳐 줄 거고 그렇습니다. 카톡 친구가 돼야지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되도록 빨리 여러분들 얼굴을 외우고 싶고요. 저에게 그러니까 좀 자주 얘기 좀 말 좀 걸어주고 인사 꼭 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 안 하면 내가 쫓아가서 인사할 거니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미사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뒤에 저희 교목 수연님이 앉아 계세요. 저분이 저의 파트너시거든요. 수연님은 201호 강의실, B동 201호 큰 강의실 앞에 교목 프로그램실 글로컬 봉사센터가 있어요. 거기 수연님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수연님이 공방 사장님이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들 이런 거 수연님과 함께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져가서 친구가 선물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가시고 수연님은 신세란 발트로메 수연님이시고 미사 때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김승주고 저는 그 교수동 엘베 타시면은 내리자마자 교목처라고 있어요. 거기 교목처는 이제 교목 조교님들과 수연님이 계신 곳이고 옆방에 교목 처장실. 되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문 닫아놓으면 절대 못 들어오는데 문 열어놓으면 너무 추워 지금. 그래서 지금 문 닫혀 있더라도 이렇게 놓고 하고 들어오셔갖고 궁금한 거 학교가 왜 이 모양이냐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물론 에타에도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왜냐면 에타에 올리면 해결이 안 돼. 해결하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고프면 오세요. 저희 먹을 거 아주 많아요. 고민되는 거 힘든 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풀어드릴 수 없지만 연결시켜드리고 들어드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교수님들 되게 낯설고 하는데 친해지시면은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선배들하고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런 역할을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와서 자랑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으면 제가 더 기뻐해 드릴게요. 알겠냐? 고마워. 네.
인간 공부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과 첫날 만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카톡으로 질문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슨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카톡 그거 저기예요. 가짜 뉴스예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들어서 우리 수현이 방하고 내 방 놀러 와? 네. 근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엘베 저 본관에 엘베 타고 3층 내리면 바로 내 방이고 3층 수현이면 201호라고 큰 강의실. 공간 내리는. 큰 강의실. 우리 완전 우리 핫한 친구들이야 이번에 OT 여신들. 맞아요. 우리 맞아요. 춤 잘 춰갖고. 저희 1등 했어요, 저희죠.